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드디어 반등을 하긴 했는데 장중에는 반등을 했지만 장 막판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락 전환을 다시 했고요. 다우만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우가 이렇게 반등을 그래도 하고 또 러셀 2000 지수의 반등이 나타나자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대형주 혹은 중소형주 쪽으로의 투자를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이제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M7 가운데 테슬라는 소폭 반등에 그쳤고요. 다른 종목들 6개 종목들은 모두 하락을 하면서 지수는 0.93% 더 내렸습니다. 17,180선까지 빠졌고요. S&P 500 지수도 0.5% 하락하면서 5,300선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0.2% 소폭 반등하면서 39,9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2.8%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 1.4% 대비해서 딱 2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전문가 예측치 2.1%를 0.7%포인트 웃도는 숫자가 찍혔는데 살펴보니 자동차와 가구 같은 그 내구재 판매가 반등이 됐다고 하고요. 또 1분기 대비해서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면서 가시적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부 지출로 봤을 때는 국방 지출에 힘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GDP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물가 둔화와 관련해서도 오는 9월에 페드의 금리 인하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자, 간밤에 테슬라가 올랐습니다. 물론 최근의 하락에 비하면 아쉽습니다만 드디어 올라가는 소폭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끝난 뒤에 XI에 50억 달러를 투자할까라는 질문을 그 X에 스스로가 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그런데 찬성이 67%를 넘겼고요. 반대가 32%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여부를 테슬라 이사회와 논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3일 그 컨콜에서 XI가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는 FSD 상용화에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는 4%가 넘게 오름폭을 키워가기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오름폭을 절반 이상은 줄여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슈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매각을 했다라는 이슈를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간밤에 추가적인 매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 15억 달러치의 주식을 처분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도 8억 달러치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매각한 거는 2019년 4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호실적이 뒷받침됐었고요. 최근 고점 기준으로 해서 28% 가까이 좀 내려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야 된다라는 욕구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전체적인 시장 맵을 통해서 분위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M7 종목들의 하락세는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테슬라만이 2% 가까운 안팎의 반등이 보였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2.4% 하락했고요. 구글도 3% 가까운 하락세, 메타의 주가도 1%대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계속해서 반도체 쪽이 쉽사리 반등을 하지 못해서 가장 안타깝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4% 하락, AMD의 낙폭은 더 컸죠. 4% 넘는 하락세, 그리고 퀄컴은 3%대 하락했고요. 브로드컴도 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2% 밀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은 그래도 주가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세일스포스와 그리고 서비스나우 등의 종목들, 특히나 서비스나우는 13% 넘는 강한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IBM의 주가도 4%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일라일릴리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주가 밤 사이에도 4%대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계속해서 밀리고 있죠.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릴리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 전체적인 시장 파이는 커지긴 하겠지만 경쟁자의 등장으로 매출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존슨앤존슨과 에브
FB 등의 종목들은 올랐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도 4% 넘게 올랐습니다. 자, 에너지주들도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습니다. 엑스모빌이 2%, 쉐보론이 1% 넘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필수 소비재와 이민 소비재 쪽을 보면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여행 관련한 기업들은 일제히 좀 내렸습니다. 크루즈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예약 관련한 기업들인데요. 에어비앤비 주가 하락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등의 종목들 모두 하락했고 부킹닷컴, 부킹홀딩스의 주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날 12% 넘는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내용에 대한 해석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내용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현금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순현금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것을 통해서 향후에 어딘가로 투자를 해서 더욱더 그 산업 자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게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사실 밤사이에도 그 일론 머스크가 X, 그러니까 트위터에 올렸던 설문 자체도 우리가 이 돈을, 잉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AI 그리고 FSD,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시장에게 전달해준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필수 소비재 관련한 종목들은 전일장 버텨내는 모습 보였지만 월마트, 코스트코, P&G 등의 종목들 모두 하락을 했고요. 또 홈디포, 로스 등의 종목들은 조금 올랐습니다. 자, 금융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버크셔에서의 확인했는데 소폭 올랐고요.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혼조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JP모건 0.17%, 강보합권,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 0.6%대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혼조 양상입니다.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가운데 미국 증시 어떤 종목이 특징적이었을까요? 네, 네 가지 특징주 꼽아봤습니다. 먼저 바이킹 테라퓨틱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일라일리 최근 들어서 부침을 겪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임상 3상을 2025년부터 진행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울러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부채보다 현금이 많다고 하죠. 재무적으로 튼튼함을 알리고 있는데요. 9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외부 자금 조달이 없어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 그리고 향후 연구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무려 28%의 급등세 보여졌고요. 70달러를 웃도는 숫자가 찍혔지만 오름폭을 일부 좀 반납을 하면서 64달러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에브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에브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2.65달러가 나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2.7달러를 하회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매출은 좋았습니다. 14.46달러가 나오면서 전망치 14.02달러를 상회하는 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간밤 JP모건은 핵심 사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그 발표를 했는데요. 에브비 목표가 190달러에서 210달러까지 상향 조정 들어갔고요. 2024년에 총 매출 558달러가 찍히면서 가이던스 앞으로 555달러 상회가 될 거다라는 예상치까지 선보여줬습니다. 트레이스트 증권도 에브비의 목표가 올렸습니다. 195달러에서 21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간밤 3% 올라가며 182달러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 유니온 퍼시픽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영업수익이 소폭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숫자가 나왔습니다. 분기 주당 순이익이 2.74달러가 나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근소하게 상회를 했다고 하고요. 분기 매출은 60억 달러가 나오면서 컨센 예상치 60억 6천만 달러를 약간은 밑돌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가 중과가 됐고요. 유니온 퍼시픽의 하반기 물동량 전망은 이 경제 지표 그리고 석탄 수요의 계속해서 감소로 인해서 불확실함은 이어가겠지만 앞으로 수익성 개선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줬고요. 235달러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찰스 슈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슈왑 코퍼레이션 오늘 이사회가 배당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주당 0.25달러의 분기별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올해 8월 9일 영업 마감일까지 이 기록된 주주들은
8월 23일에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최근 실적 발표에서 순자산이 1,5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성장세를 확인을 시켜줬었는데요. 하지만 초과 예금을 이 타사 은행으로 이전하는 전략적 전환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수익에 대해서는 좀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치뱅크, JP모건 등등이 목표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간밤에는 3%가량의 상승 보여주면서 66달러에서 마침표 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어떤 일이 또 미국 시장에서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머니 네버 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미국은 역시 미국이다. 과연 어떤 얘기로 이게 역시라는 단어를 쓴 건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난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이죠. GDP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분기 대비 연율로 2.8% 성장했다고 밝혔고요. 미국 GDP는 지난해 3분기 깜짝 성장한 이후에 4분기에는 3.4%, 올해 1분기에는 1.4%까지 낮아졌었습니다. 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2분기 들어서 다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성장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1.1% 상승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밤 희소식은 또 있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연방준비제도가 핵심 지표로 삼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죠. 이 PCE 가격 지수는 2.6%를 기록했고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수치 모두 1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상승폭을 기록한 셈이고요. 이는 9월 금리 인하에 더욱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경제는 분명 활기를 띠고 있지만 우려할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2분기 개인 저축률은 3.5%로 1분기에 기록한 3.8%에 비해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또 게다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 사용 잔액은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즉 소비 여력이 떨어진 미국 소비자들이 빛을 내어서까지 소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채에 기반한 소비가 언제 꺾일지 또 불어나고 있는 부채가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따라서 경제 성장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가지표 관련해서 PCE 같은 경우에는 매달 발표되는 데이터도 있긴 하지만 분기마다 또 PCE가 따로 발표가 된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한입뉴스 4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입뉴스, 메타 벌금 받는다. 와, 메타가 EU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EU의 반독점 관련한 벌금 부과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SNS와 마켓플레이스 간의 연계가 경쟁을 방해한다라는 게 그 원인입니다. 최대 134억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메타 정말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메타가 몇 주 내에 유럽 연합으로부터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을 전망에 처해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SNS와 또 중고거래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연계한 것이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규제 당국의 결정은 9월 또는 10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통상 벌금이 최대로 매겨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만 최대 134억 달러까지 벌금이 매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EU가 또 반독점 규제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향후 메타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또 다른
관련한 빅테크 소식입니다. 오픈 AI 소식인데요. 구글에게 뭔가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기다려라 구글이라는 헤드라인이고요. 오픈 AI가 새로운 검색 관련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보니까 서치 GPT라고 지금 이름이 정해진 것 같고요. 출시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압도적인 1위인 지금 구글 서치 그 플랫폼 기반에 위협을 가할 수준인지를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죠. 네, 검색 엔진의 왕자 자리를 지켜온 구글의 입장에서는 조금 살펴볼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픈 AI가 새로운 검색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구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도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오픈 AI가 준비하는 검색 엔진의 이름은 서치 GDP라는 이름으로 나올 것으로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언급은 피해가고 있고 이 오픈 AI는 검색 기능 대기자 명단에 등록한 사용자에게 우선 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검색 엔진 분야의 압도적 1위를 지켜온 구글이 어떤 새로운 툴에 또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한입 뉴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구글도 사실 AI 하면 계속해서 어디 가서 빠지지 않죠. 올림피아드도 문제 없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구글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AI를 출시했다고 하죠. 최근에 보니까 초등학생도 숙제할 때 요 챗GPT 많이 이용한다라고도 들었는데 구글도 관련한 AI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파프루프와 알파지오 매트리2라는 것이 그 AI 관련한 AI고요. 추론 능력인 수학 분야에서 AI의 활약이 시작됐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지금까지의 언어 모델들은 주로 이 언어적 지능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AI 모델들이. 근데 여기에 반해서 수학적인 기능이 조금 더 향상된 AI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 구글의 딥마인드 팀에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들이 개발한 알파 프루프와 또 알파지오 매트리2는 각각 수학적 추론과 또 기하학에 특화된 AI 모델이라고 합니다.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6문제 중에 4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수학 분야에서도 AI가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이 AI 분야가 또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마지막 한입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한 얘기 오늘 참 많이 전달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파업하는 성우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게임 성우들의 이제 AI 사용 관련한 합의에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배우 조합은 18개월 동안의 협상에도 합의점을 미도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 협상을 포기하겠다, 실망했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비디오 게임 성우들이 이 AI 사용에 대한 합의 실패로 금요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미국 배우 조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또 일렉트로닉 아츠, 디즈니 캐릭터 보이스 등과 장장 18개월 동안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게임 회사 측에서는 25개의 제안 중에 24개에 합의했다며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을 때 또 노조가 협상을 포기한 것에 조금 실망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양측의 의견이 어떻게 조율되면서 마무리될지 또 해당 협상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단 한 가지가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건데 그 한 가지가 성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그 직업에 대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뉴스, 룰루레몬 소식입니다. 정말 그 요가복계의 에르메스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줄줄이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주가 하락이 멈추지를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룰루레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계속 하한 곡선을 그려나가고 네. 있는데요. 또 어떤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가계의 샤넬이라고 불리고 있죠. 룰루레몬의 주가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 이후에는 최근 출시한 제품 라인의 판매를 중단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룰루레몬은 최상의 제품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브리즈 수루라는 요가웨어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브리즈 수루가 도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이렇게 주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브리즈 수루는 실내 스튜디오 운동에 특화된 새로운 여성 퍼포먼스 웨어 라인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촉감과 또 가벼움이 특징으로 빠르게 건조되는 원단을 사용해서 핫 스튜디오와 같은 높은 온도의 실내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온도와 땀으로부터의 제약을 최소화한 라인업으로 룰루레몬의 입장에서 이런 라인업을 포기하면서 또 주가 하락이 동반됐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아이비 중에 JP모건이 룰루레몬을 추천주에서 또 제외했죠. 네, 계속해서 투자 의견도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JP모간의 소식 살펴보면 JP모간의 애널리스트는 브리지 수루 제품 라인의 중단으로 인해서 이 하반기 룰루레몬의 주요 매출 동력이 사라졌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5일 457달러이던 목표 주가를 338달러로 크게 낮추는 모습 보여줬고요. 같은 날 또 다른 투자은행인 시티그룹은 또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415달러에서 무려 300달러로 내리는 모습 함께 보여줬고요. 의견으로는 최근 3년간의 강력한 성장 이후에 2024년의 성장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다며 올해 말에 이 같은 둔화가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 6월 컨퍼런스 콜에서 룰루레몬의 CEO가 이 다가오는 제품 출시와 또 혁신에 힘입어서 하반기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브리즈 수루의 제품이 엎어지면서 월스트리트에서는 박한 평가가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종목 뉴스는 테슬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크인베스트먼트 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크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 주식을 최근에 대거 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액티브 ETF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의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아크인베스트의 대표 ETF 중 하나인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는 지난 24일 테슬라 주식 33,143주를 추가 편입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오랜 지지자죠. 이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는 테슬라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크인베스트가 낸 분석 자료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2029년 테슬라의 주가가 2,600달러까지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강세장이 펼쳐질 경우에는 주가가 3,1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종목도 더 샀던데 최근에 많이 하락한 그 종목. 맞습니다. 굉장히 네.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인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식도 추가로 매입을 했다고 하죠. 네. 크라우드 주식도 사들였는데 월요일에 각각 38,595주와 또 22,219주를 두 번에 걸쳐서 추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저가 매수 바이더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의 향후 흐름은 어떨지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